안녕하세요. 뻔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서부 텍사스유가 73달러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주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5%대가 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빨간불 들어온 겁니다. 10월달 들어서 무슨 쓰나미 높이에 해당될 정도로 푹 가라앉았다가 지금 그래프 장벽을 급격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유가는 그야말로 증시와 물가 그리고 경제 전반을 급습할 수 있는 최대 변수 중에 변수라고 볼 수가 있죠. 안정적 궤적을 구가할 수 없는 아주 요상한 궤적을 만드는데 주중에 8% 정도 지금 올랐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지금 중동 분쟁은 본격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국제 유가는 그동안에 잠잠했던 모습을 깨치고 바로바로 변수의 궤적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하는 수순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연말로 가는 시점에선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유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미국 연준이 그동안 자신했던 물가 부분에서 이 빨간불이 들어올 가능성 높아지고 이번 주만 8% 상승인데 다음 주가 되면 10% 이상 쭉 하고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많죠. 거의 물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엄청난 변수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중동 분쟁이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골이 더 깊어진다면 유가가 끌어올리는 실물 경제 지표들은 거의 지리멸렬이 될 가능성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의 빅컷이 신의 한 수였다? 왜냐? 이후로 금리를 과감하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 이렇게 모든 실물 경제의 변수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와중에 9월이 좀 잠잠했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미 연준이 한 번에 빅컷을 한 이유도 이렇게 한 방에 땡겨서 일단 내리는 전략으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을 털려고 했던 의도로도 보이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은 상당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마주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를 손대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 일단 초장에 잡아보자라는 계획에 금리를 끌어내렸는데 예상대로 침체 국면에서 움직인 거라 금리 인하 효과는 그다지 낙관적이질 못합니다. 이후로 모든 경기 지표가 그렇게 한순간에 나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었지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나온 처방이 아니었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 미국 주식도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S&P 500이 5,700선이 깨지면서 5,699를 찍었죠. 거의 턱걸이를 했네요. 이게 되게 상징적이거든. S&P 500이 금리 인하 이후에도 그래도 5,700선을 유지한다는 건 어찌 보면 상당히 주식시장이 선방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지표였는데 이렇게까지 지수가 털리기 시작을 한 거 있는 거고요. 당연히 유가 부분의 예민한 반응 때문에 가격이 치솟자 미국의 모든 주식 종목들은 약세를 면하지 못했는데 다우지수도 나스닥 역시도 하락장을 면치 못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미국 증시장을 살펴야 하느냐? 모든 경제 지표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미리 읽을 수 있는 금융시장의 예고편이면서 본편이라는 얘기죠. 오늘 국장 코스피는 이런 여파로 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많겠고요. 이렇게 연일 금융시장 자체가 불안정성이라는 변수가 악재로 돌변을 하니까 국내 금융시장은 호재는 쳐내고 악재는 떠안는 아주 마이너한 시장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선 이런 금융시장의 자본이 제대로 선순환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유가 불안이 증시에선 장세의 폭락을 주도하게 될 거고 이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상당한 부담이 될 건 인하를 결정하는 시기도 그렇고 그렇게 인하를 결정해도 이후에 불어닥칠 후폭풍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아마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극도로 축소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변수들의 릴레이가 실물 경제 자체를 뒤흔드는 상황에선 상징적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준금리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금리 내려도 피부로 와닿는 실질 금리가 움직이지 않고 뭐 자금마저도 막히는 경색 국면이 지속이 된다면 누가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까? 단지 뭐 단기간 증시의 지표만 살짝 건드릴 정도의 미풍에 불과할 거고, 그러니 다음 주에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이 동결로 갈 거냐, 인하로 갈 거냐, 이젠 그리 큰 의미가 없는 건 이렇게 악화되는 침체 국면을 막아낼 만한 여력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지금 유사 이래로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다는 미국도 금리 인하 이후에 이렇게 후달리고 있는데, 한국은 거의 뭐 호재성 경제적 실마리는 붙잡기는커녕 악재만 부둥켜 안고 있는 증시만 바라보더라도 그리 큰 결정타가 되기에는 이미 금리 인하라는 선반영이 2년간 시장에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 큰 분수령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3.5% 수준, 미국 5.5% 할 때 2%나 더 낮게 저공 비행을 한 덕에 그렇게 낮게 날아다니던 실질금리에서 공수되는 이자 혜택을 한국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1800조 가계부채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단지 부채 수준이 증가되었다는 것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만큼 금리가 낮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처럼 5%가 넘는 실질금리가 은행에서 장기간 동안 적용이 됐다면 이 정도의 부채 규모로 가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죠. 저마다 허리띠를 졸라맸겠죠. 그러나 반대로 가는 금리 인하 수준에 준하는 금리 혜택이 이미 선반영된 한국 시장에선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들 무슨 호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가계대출은 그동안의 실질금리 자체가 너무 낮지 않았습니까? 서둘러 시중은행들이 지난달부터 어마뜨거라 하고 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건데 2년 전부터 이런 스탠스로 움직였어야 하는데, 당연히 은행의 지상과제는 영업이익 확대, 예대 마진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 기업이 수익을 위해서 이렇게 뛰는 건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너무 금리를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 감당이 불감당으로 변하고 있던 가계부채 서둘러 틀어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어도 시장의 신호는 결국 금리는 어차피 내릴 건데 라는 이상한 시그널을 계속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 수요는 스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5대 은행 9월 가계대출이 5조 6천억으로 높아가고 있는데, 이거 6월달 한창 대출 증가세가 폭주를 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유로 내년에 시행되기로 계획했던 DSR 3단계가 앞당겨져서 돈줄을 더욱 조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당장에는 시행되지 않겠지만 아마도 가계대출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 계획했던 타임라인보다 더 앞으로 당겨서 시행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은행들이 경쟁하듯이 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대출에 관성의 힘이 붙은 건데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유가 부분, 잔존해 있던 위험 요소 중 상수가 아닌 변수가 이렇게 터졌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은 국채와 환율 부분에 더욱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침체 국면이 와도 기축통화국이라는 지위에는 끄떡없는 존재감이 있기 때문인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환율 한번 보세요. 1310원까지 깨졌던 환율이 어느새 1332원까지 가고 있죠. 달러 강세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기름값이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을 하니까 위험 요소를 기꺼이 떠안으려 했던 분위기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당연히 기축통화인 달러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경제 위험 인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기꺼이 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본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이렇게 중동 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의 조짐이 보이면 바로 안전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기축 통화 쪽으로 붙을 수밖에. 결국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 이렇게 달러의 강세는 확연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축 통화국의 지위가 얼마나 존재감이 뿜뿜 넘치는지는 환율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유가 불알이라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약세를 보이던 달러가 다시 무시무시 살아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엔 미국이 침체 국면을 이런 식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믿을 건 오직 달러인데 달러 가치에 상중하는 결국 미국 스스로가 그 가치를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최대 금융자본의 전제적 작가 시점과도 같은 거죠. 그러니 중동 문제가 터져도 침체 국면의 경기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여타의 금융시장을 자동적으로 저격할 수 있는 환율 강세로 가기 때문에 한국 같은
자본시장이 약세로 가는 것들은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부동산 불패론, 신화론, 대세론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얼마나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생각인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 맞박이 터지는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자신 아는 부동산 시장의 정고점, 최고점이라는 가격들은 한순간에 모래성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느니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하면 부동산은 이카루스에 날개 달고 태양까지 솟을 거란 기대감, 이게 고스란히 지금 터지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의 쓰나미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해변가 썬팅을 즐기는 모습이 되는 건데, 정말 한국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은 위기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선수들은 다 알고 있어서 미리 집값 띄우고 빠지려는 움직임들이 속속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진한 무주택자들이 고점에 물리도록 장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던 의심 사례들 속속 드러나고 있고, 집값 뛰던 강남 3구, 마영성, 위법 의심 거래가 무려 197건이 적발이 되고 있는 건데, 서울이 70%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거의 300건 가까이 적발이 되는 중에 강남 3구와 마영성이 200건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신기루 같은 장세 만들어서 집값 엄청나게 높게 띄우고 그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 호구로 잡아서 치고 빠지는 형국으로 가는 건데, 이런 사례가 본물 터지듯 나오는 것도 결국 지금까지 집값 상승세가 대부분 가짜 장세도 많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매수하지 않았던 판단이 옳았던 겁니다. 지금 집값이 하락세가 뚜렷하게 지표가 찍히면서 이런 사례들은 더욱 튀어나오게 될 거고요. 결국엔 한국 자산시장은 커다란 금융시장의 대변화 속에 쓸려갈 수 있는 아주 왜곡된 뼈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 지금 가격까지 왜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시장에서 아파트가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집주인이 조절을 하니까, 아니 자기들이 기축통화국이야? 미국처럼 통화가치를 조절하듯이 집값도 띄우게.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는지 이번 2024년도 연말을 지나면서 이런 악재와 같은 거품들이 다 터지고 집값이 정상적인 시장 안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 시장이 되면 정상적인 집값 수준 회복이 될 가능성 많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10월달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변수가 상수의 궤적을 깨뜨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침체와 공포라는 소식을 제대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유가의 불안 요소 더 가중이 되고, 경기 전반의 모습에서 확연히 공포의 그림자를 더욱 키울 것으로 한국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은 이런 대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산업범브라 목격반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